자, 다인자 유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앞에서 이제 가계도를 하면서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여러분들을 정말 많이 괴롭힐 이제 파트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다인자 유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부터 좀 잡고 가겠습니다. 이제 다인자 유전의 형태는 지금까지 봤던 거 있죠. 그러니까 성염색체 유전과 이제 성염체 유전에서 봤던 애들은 전부 다 이제 단일 인자 유전이에요. 어떤 얘기냐면요, 한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나타낸다라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사이드가 보일려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죠. 상동염색체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상동염색체에서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우리는 대립 유전자라고 하자라고 했잖아요. 이 한 쌍이 형질 하나를 결정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그래요.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염색체의 특정 유전자 자리들이 이렇게 존재를 합니다. 따다다닥. DNA에서도 특정 유전자들이 존재하는 자리가 존재해요. 유전자 자리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유전자 자리에 존재하는 유전자들마다 각각 형질을 나타내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 이런 것들을 단일 인자 유전이라고 그래요. 하지만 다인자는 뭐냐면요, 분명히 서로 다른 위치에 있는 유전자들이에요. 얘네들은 대립의 관계도 아니에요. 대립의 관계도 아닌데 얘네가 전부 다 하나의 형질을 나타낼 때 우리는 이것을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자라는 겁니다. 즉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나타낸다라고 할 때 우리는 뭐라고 하자?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거를 진짜 많이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여러분들 헷갈리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복대립 유전과 다인자 유전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실제로 문제에서도 이거 헷갈린다, 뭐 이게 헷갈리도록 이제 유도해서 문제를 내기도 하는데, 단일 인자, 즉 복대립 유전 같은 경우도 우리 앞에서 봤던 혈액형 유전 있죠? 그것도 단일 인자 유전이에요. 뭐라고요? 포커스는 뭐라고? 한 쌍이라고. 한 쌍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고. 대립 유전자가 여러 개는 상관없어요. 한 쌍이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면은 그것은 바로 뭐다? 단일 인자 유전이다.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결정할 때 우리는 다인자 유전이라고 하자. 요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은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일단 다인자 유전의 정의부터 이렇게 잡고 가자고요. 다인자 유전의 특징 첫 번째, 해당 유전자 자리가 다인자 유전은 여러 자리다라고 하는 거. 자, 보시면은 이제 아까 여기서 이야기를 했었죠. 단일인자 유전이라는 형태는 바로 저런 식으로 나타난다. 하나의 유전자 자리, 특정 유전자가 특정 DNA 또는 염색체에 존재하고 있는 그 영역을 우리는 유전자 자리라고 하는데, 하나의 유전자 자리에서 하나의 형질을 관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단일인자 형태는요. 그렇지만 다인자는 여러 개의 유전자 자리에서 이제 여러 개의 유전자들에 존재하는 이 유전자들이 모두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형태,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자? 다인자라고 하자. 자, 두 번째, 특정 유전자의 수가 표현량을 결정한다. 다인자 유전에 대한 이제 뭐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해결하실 때 가장 많이 보이시는 멘트가 바로 뭐냐면요, 이런 멘트를 써줘봐요. 뭐 대문자의 수에 의해서만 표현형이 결정된다고 할 때 이런 멘트를 굉장히 많이 보실 겁니다. 그럼 빼박 다인자예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여러 개의 유전자 자리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우열은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 뭐 만약에 피부색을 한다라고 하면 검게 되는 까매지는 유전자를 몇 개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표현형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특정 유전자의 수가 표현형을 결정한다. 이게 만약에 문제로 여기서는 뭐 우선 유전자의 수로 표현형이 결정된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이거는 좀 그냥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냥 표현을 한 거고요. 특정 유전자의 숫자로만 우리 표현형이 결정될 수 있다. 사실상 우열은 가릴 수가 없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의 형질에 대한 표현형의 수가 여러 가지다라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하나의 형질을 결정할 수 있는 유전자가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표현형도 다양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긴 하지만은 만약에 피부색으로 본다면은 뭐 하얗고 까맣고 중간 단계, 아니면 뭐 얼마나 까맣냐, 이런 것들을 막 꼭 집어서 하나를 딱 결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이런 형태로 표현형이 굉장히 표현의 수가 여러 가지가 나올 수도 있고 또한 굉장히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표현형의 특징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요. 좀 이따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표현형의 수가 여러 가지임과 동시에 이제 연속적인 특징을 띠고 있고 대개는 이제 정규분포 곡선을 이제 따르는 형태를 가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표현형의 환경 영향이 크다라는 거. 자꾸 이제 피부색을 예시로 드는데 피부색이 가장 대표적인 다인자 유전의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피부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제 햇빛을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이제 더 이제 표현형이 짙어질 수도 있고 옅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는 표현형의 환경 영향이 생각보다 크게 나타나더라. 단일 인자 유전에 비해서.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열을 가리기가 어렵다라는 것까지 이 정도 특징을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예시를 들어봅시다. 키 작은 사람과 키 큰 여자가 이제 결혼해서 자손을 낳았어요. 자손을 낳았을 때 이제 대체로는 표현형이 요 두 가지 표현형이 뭐 중간 단계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긴 하지만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굉장히 연속적인 이런 표현형들의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작은 키 유전자만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큰 키 유전자만 받았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도 클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요. 키도 이제 다인자 유전의 대표적인 특징 중 하나고요. 피부색도 마찬가지예요. 까맣고 하얀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때 이런 케이스도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이제 흑인들끼리 결혼했는데 하얀 아이가 나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요. 왜 그렇게 되느냐? 표현형이 굉장히 연속적으로 두루룩 나타날 수가 있고요. 이제 피부색 검게 한 유전자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피부색이 쭉 나타날 수도 있다. 연속적인 표현형으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연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런 형태의 퍼넷 삼각형과 이런 형태의 이제 곡선을 많이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서는 피부색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제 스몰 a, 스몰 B, 스몰 C에 해당하는 요런 유전자가 있다. 요거는 매우 흰색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라지 A, 라지 A, 라지 B, 라지 B, 라지 C, 라지 C는 매우 검은색이라고 했다. 얘네끼리 결혼해서 자손을 낳으면은 자, 만약에 A, B, C가 전부 다 독립이라고 했을 때 자손의 유전자형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독립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어쨌든. 근데 지금 이 경우는 전부 다 A, B, C가 독립이라는 가정 하에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유전자형이 똑같은 애들끼리 교배를 시켰다. 결혼해서 자손을 낳았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다양한 이제 표현형의 차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요거 퍼넷사형을 생각을 하실 때 해당 유전자형이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을 전부 다 쫙쫙 이렇게 나열을 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해당 유전자마다 피부색을 검게 하는, 여기서 피부색을 검게 하는 유전자를 라지로 표시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라지가 몇 개냐에 따라서 이렇게 뭐 세로 가로라고 해야 돼. 어쨌든 각각의 축을 이렇게 기입을 하고 자손을 교배했을 때 나타나는 표현형을 저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 경우 이 표현형들을 이제 비율별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이런 식의 곡선을 그리더라. 확통을 하신 분들은 이제 이항분포 곡선, 뭐 정규분포 곡선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인자 유전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교배를 해서 자손에 대한 표현형의 비율을 쫙 봤을 때 이 표현형의 비율이 무엇을 따르더라? 정규분포 곡선을 따르는 쪽으로 가더라. 이런 식의 특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연습 문제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이 다인자 유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여기까지만 하면 조금 다인자 유전이라는 개념이 조금 막연할지도 몰라서 연습 문제를 좀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은 사람의 유전자에 대한 자료이다. 가는 서로 다른 상형 색채에 있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 라지 B와 스몰 b, 라지 D와 라지 D이 결정된다. 이미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다인자 유전에 대한 첫 번째 포커스가 바로 뭐였죠?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한다라고요. 가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거 보고 우리는 반드시 뭘 체크해야 된다? 아, 이거는 다인자 유전이구나. 밑에서 확인 사살을 합니다. 가의 표현형은 왜 더블로 해놨어?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된다. 확인 사살한 거죠. 이걸 보고서 아, 얘는 무조건 뭐라 판단할 수 있다? 바로 다인자 유전이다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다.
지금 연습하는 것은 이제 연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전부 다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들이 전부 다 독립일 때 요거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연관의 형태를 생각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요. 일단은 이제 다인자 유전을 처음 접하시니까 이제 너무 어려운 연관은 개입하지 마시고 이제 독립만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조건 지금 잘 보셨죠? 이제 그다음에 돌연변의 고려전자까지.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라지 D, 스몰 d인 부모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부모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형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 이거부터 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자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 자, 일단 이 두 가지를 조금 생각을 해 봅시다. 더 나아가서 자손의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은 얼마인가? 이것까지 한번 구해보자고요. 자,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자, 일단 첫 번째, 부모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형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 라는 걸 볼게요. 아까 얘네가 전부 다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자, 그럼 부모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형의 종류는 몇 가지이냐를 걸 봤더니 이렇게 나타날 수 있죠. 일단은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라지 A, 라지 B, 라지 D가 나타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라지 A, 라지 B, 라지 D. 만약에 뭐 경우의 수를 좀 따져보신 분들은 쭉 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은 원래 노가다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일단 노가다를 좀 떠보겠습니다. A, B, D 요렇게요. 그 다음에 A, B, D. 아이고 맞네. 그 다음에 A, B, D. 좀 다시 정리해서 할게요. 많다. 요거 그 다음에 요거 자, 요게 있을 수 있고요. 요게 있을 수 있고 요게 있을 수 있고 요게 있을 수 있고 자, 요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총 8가지의 유전자형이 나타날 수 있죠. 유전자형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요? 바로 8가지입니다. 그렇죠? 8가지예요. 근데 사실 되게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죠. 둘 중에 하나 경우의 수 곱하기 2, 둘 중에 하나 경우의 수 곱하기 2, 둘 중에 하나 경우의 수 곱하기 2 하시면은 8가지가 나오는 거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자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를 봤는데 사실상 이거를 왜 이렇게 했냐면은 바로 퍼넷 삼각형을 그리기 위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이렇게 남자와 여자한테서 이제 유전자형을 좀 따져보자. 자, 다인자라고 했어요. 다인자의 포커스는 뭐라고요? 여기서 자,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이 나. 그러니까 특정 유전자가 특정 표현형을 결정한다. 라는 거죠. 여기서는 뭐만?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 유전자의 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따질 때 굳이 이거를 다 따질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이거 다 따질 필요 없어요. 왜? 포커스는 뭐라고? 라지가 몇 개냐? 이것만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가지고 퍼넷을 그리실 때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를 푸실 때 퍼넷을 그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거를 다 하나 일일이 다 해서 하면은 복잡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자고요. 포커스는 뭐라고? 라지의 개수라고. 유전자형에서 라지의 개수가 몇 개 있냐 보면은 라지가 3개인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라지가 2개인 경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라지가 1가지인 경우, 그 다음에 라지가 아예 없는 경우 4가지가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유전자형을 다 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유전자형마다 라지가 몇 개냐 이것만 표시해주면은 훨씬 더 간편하게 퍼넷을 그리실 수가 있죠. 아빠 쪽에서 이렇게 나왔다. 엄마 쪽에서도 마찬가지다. 3개, 2개, 1개, 0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 유전자형이 이거이고 전부 다 독립일 때. 자, 됐죠? 자, 그러면은 자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 라는 걸 보면은 이 퍼넷을 그리실 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자, 아빠한테서 라지 3개, 엄마한테서 라지 3개 왔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얘네끼리 만났다면 자손에서 라지가 6개가 나오겠죠. 그쵸? 얘랑 얘랑 만나면 자손에서 라지가 5개 나올 거예요. 얘랑 얘랑 만나면 자손에서 라지가 4개, 얘랑 얘랑 만나면 자손에서 라지가 3개 나올 거라고요.
됐죠? 얘랑 얘랑 만나면 라지가 5개, 얘랑 얘랑 4개. 이런 식으로 3, 2 이런 식으로 가자고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1, 3, 2, 1, 0. 자, 요렇게 라지, 자손에서 나타나는 라지의 개수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아까 라지의 개수가 곧 뭐였다? 표현형이었다. 라지의 개수가 곧 뭐였다? 표현형이었다. 자손에서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종류. 표현형의 종류는 몇 가지인가를 봤더니 6개인 경우부터 몇 개인 것까지? 1개인 것까지. 표현형이 총 몇 가지가 나타날 수 있다? 7가지가 나타날 수가 있다. 0, 1, 2, 3, 4, 5, 6 이렇게 7가지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되셨죠? 이 작업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1-3번을 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한 거예요. 자손의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을 얼마인가 라고 되었죠. 즉, 자손의 표현형이 라지가 3개이다. 자, 자손의 표현형이 부모와 같을 확률. 부모의 표현형 라지가 3개 있습니다. 자손도 그럼 라지 몇 개 있어야 돼? 즉, 이걸 구하자라는 거지. 자손의 표현형 부모와 같은 확률이 얼마냐? 대문자 3개 가질 확률을 구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냐? 아까 우리가 이런 퍼넷을 그렸었죠. 그쵸? 라지가 3개의 유전자형마다, 생식세포 유전자형마다 라지의 3개인 경우, 2개인 경우, 1개인 경우, 1개인 경우 해가지고 퍼넷을 이렇게 그렸어요.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자,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넷. 4칸이네? 총 16칸이네? 16칸 중에서 대문자 3개는 하나, 둘, 셋, 넷이네. 그래서 16분의 4 해가지고 확률 얼마다 계산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그쵸? 당연히 안 되겠죠? 왜 안 되냐? 아까 유전자형의 종류는 몇 가지였냐고 했을 때 8가지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냥 라지의 개수만 압축시켜서 놓았던 것 뿐이죠. 그런데 자 봅시다. 유전자형 중에서 라지가 3개가 나올 확률은 얼마입니까? 라지가 3개만 다 들어갈 확률은 바로 8분의 1이었어요. 8가지 중에서 라지가 3개 다 들어간 거는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쵸? 좀 연습 삼아서 이것도 다시, 아까 괜히 지웠네. 다시 표현해 보겠습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노가다를 해보죠. 자, 그 다음에 자, 요런 식으로요. 유전자형의 종류를 저렇게 8가지가 있다면 라지가 3개인 경우는 딱 8개 중에서 하나밖에 없죠. 라지가 2개인 경우는 여기 있습니다. 8개 중에서 3개예요. 그렇죠. 라지가 2개인 경우는 8개 중에 3개입니다. 라지가 하나도 없는 경우는 여기 있습니다. 8개 중에 1가지예요. 자, 다인자 유전에 대한 확률을 계산할 때 우리가 만약에 퍼넷을 쓸 거라면은, 퍼넷을 써서 계산을 할 거라면은 바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각각의 유전자형에 대한 라지의 개수를 가지고서 단순하게 표현하는 건 좋은데 다만 각각에 해당하는 유전자형이 나타날 확률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볼게요. 엄마 쪽에서도 어차피 다 독립을 했으니까 이 유전자형이 생식세포 유전자형에서 라지가 3개, 2개, 1개, 0개 가질 확률은 이거랑 똑같겠죠. 그쵸? 즉 얘도 확률이 8분의 1, 얘는 확률이 8분의 3, 얘는 확률이 8분의 3. 아이고 씨, 뭔가 좀 다시 8분의 1, 8분의 3, 8분의 3, 얘도 8분의 1, 이런 식으로 나타날 거라고요.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서 이제 계산을 하셔야겠죠. 자, 그럼 봅시다. 얘가 셀렉될 확률 얼마입니까? 이거랑 이거랑 곱하면 됩니다. 즉 64분의 1개죠. 얘가 셀렉될 확률
8분의 3에다가 8분의 3 곱하면은 64분의 33은 9입니다. 얘가 셀렉될 확률 8분의 3 곱하기 8분의 3 하니까 마찬가지로 64분의 9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셀렉될 확률 8분의 1 곱하기 8분의 1 하니까 8분의 1이 된다. 64분의 1입니다. 자, 그럼 따라서 이렇게 완성된 퍼넷에서 3이 나올 확률을 따지자면은 얘는 확률 64분의 1, 얘는 확률 64분의 9, 얘는 확률 64분의 9, 얘는 확률 64분의 1인데 이 네 가지의 가능성은 전부 다 따로따로 발생하듯이 동시에 나타날 수는 없어요. 동시에 나타날 수 없을 때는 어떤 사건이다? 합사건이다. 즉 이 네 가지를 다 더하면은 대문자 3개 가질 확률은 결국은 64분의 20이 되더라. 약분까지 할까요? 4, 5, 20에 4, 6, 24 16분의 5가 되겠네요. 되셨죠? 이거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게 다인자유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러한 형태의 생각은 이게 다인자유전이 뭐 어떤 연관을 만났을 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유전자형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이 세 개가 전부 다 독립인 경우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요, 컨비네이션, 조합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일단 이거는 지우겠습니다. 자, 얘를 교배를 해요. 자손에서 어떻게든 대문자 3개만 뽑히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어떻게든 대문자 3개만 뽑히면 됩니다. 자, 자손에서 유전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의 표현형, 가라는 표현형을 결정할 때 유전자가 6개가 이제 세팅이 되고, 얘네가 라지를 몇 개를 갖냐에 따라서 세팅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생각하시면 돼요. 6개의 유전자를 뽑는데 라지를 몇 개 뽑으면 돼? 3개 뽑으면 돼. 6개 중에서 라지를 몇 개 뽑으면 된다고요? 3개 뽑으면 된다고요. 쉽죠? 즉, 자, 얘랑 교배해서 자손이 태어날 때 라지를 3개만 갖고 나오면 된다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하나 뭐라고? 하면은 내가 유전자를 6개 뽑아야 되는데 이 중에서 대문자 몇 개 뽑으면 된다고. 6개를 뽑는 중에 대문자 몇 개? 3개 뽑으면 된다고. 6 컨비네이션 3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63생 계산하시면은 6, 5, 4, 3, 2, 1 하면은 5, 4, 20 20가지입니다. 그쵸? 자, 전체 나타날 수 있는 유전자형은 몇 가지였어요? 64가지였어요. 전체 나타낼 수 있는 유전자형 64가지였어. 그 중에서 63, 20가지의 경우를 생각하면은 확률이 나온다. 이렇게 쉽게 계산할 수가 있어요. 다만 이러한 컨비네이션을 쓸 때는 언제 쓸 수가 있냐면은 전부 다 독립일 때. 왜 여기다가 비금을 쳐? 전부 다 독립일 때. 컨비네이션을 언제 쓸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생각하시면은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나라 좀 연관이 들어가면은 컨비네이션을 쓰기가 좀 까다로워져요. 그런 경우에는 아까처럼 퍼넷을 좀 생각하시는 방법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0년 11월 2학년 모의고사에 이러한 다인자 유전 전부 다 독립일 때 이제 하나의 유전자형을 하나의 표현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3개이고 이 녀석들이 전부 다 독립일 때 I에서 이제 특정 표현이 나타날 확률을 계산하는 이 문제 중에서 연습하기 좋은 문제가 나왔어요. 바로 이 문제인데요. 기억하실 분들은 기억하실 수도 있겠어요. 자, 아까는 유전자형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인 경우인데 얘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인 경우. 이런 식으로 이 문제가 나와서 확률 계산을 해봐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한번 해결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다인자 유전을 자인자 유전에 대한 기초를 연습하기에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되셨죠? 자, 멈췄다가 이제 다 풀어보고 보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전의 문제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였어요. 그렇지만 얘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인 경우예요. 전부 다 독립인 경우고요. 전부 다 독립인 경우. 이 아이의 가의 표현형이 아버지와 같을 확률이라고 했죠. 아빠는 라지를 몇 개 갖고 있습니까? 라지 4개 갖고 있어요. 즉 대문자 4개를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 퍼넷사각형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과 컨비네이션, 자 전부 다 독립이니까 컨비네이션을 쓰기 편합니다. 컨비네이션을 써서 해결하는 방법 2가지를 둘 다 해볼게요. 일단 먼저 퍼넷을 생각해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아버지, 엄마 이렇게. 자, 아버지한테서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이 생산이 될 때, 나타날 때 아버지한테서 몇 가지의 생식세포가 나타날 수 있느냐 라는 걸 보시면은 몇 가지입니까? 계산이 돼요? 아빠한테서는 생식세포 유전자형이 4가지가 나타납니다. 왜 4가지냐? 여기서 둘 중 하나 골라서 생식세포 내려져 경우의 수 2. 여기서는 고를 수 있는 게 없어요. 라지밖에 없으니까. 경우의 수 1. 여기서 경우의 수 2. 라지냐 스몰이냐 둘 중 하나 골라야 되니까 경우의 수 2. 결국 2 곱하기 2 하면은 유전자형이 4가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엄마한테서는 아까랑 마찬가지로 생각하면은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이 8가지가 나올 수 있죠. 자, 엄마 거 먼저 입력을 해보면은 아까랑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생식세포 유전자형 8가지, 게다가 전부 다 이형 접합자이면서 독립이래요. 그러면은 3개가 전부 다 올 수 있고 2개 올 수 있고 1개 올 수 있고 1개 올 수 있어요. 뭐가? 대문자가. 이때 대문자 3개가 다 올 확률은 아까도 계산했었죠? 8분의 1이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쓰는 게 편하겠다. 8분의 1이었습니다. 8분의 3이었습니다. 8분의 3이었습니다. 8분의 1이었습니다. 되죠? 자, 그 다음에 아빠 거. 아빠는 라지를 일단 여러분 이해 쉽게 이것도 노가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노가다에서 이제 처음 하시는 거니까 그냥 노가다 해볼게요. 요거 나타날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요거 있을 수 있고요. 스몰 b는 없으니까요. 요렇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스몰 a, 라지 b, 스몰 t. 이게 끝입니다. 아빠한테서는 이렇게 4개가 끝이에요. 더 나올 수 있는 거 있나요? 라지 3개, 라지 2개, 라지 1개. 라지가 제로인 경우는 없어요. 그쵸? 아빠는 이렇게 생식세포 4가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보면은 라지가 3개짜리가 있고요. 라지가 2개짜리가 있고요. 라지가 1개짜리. 이거밖에 못 온다는 이야기예요. 제로인 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자, 이때 라지가 3개인 경우는 확률이 얼마입니까? 4개 중에서 1개예요. 확률 4분의 1이에요. 됐죠? 라지가 2개짜리 4개 중에서 2개 있습니다. 4개 중에서 라지가 하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 여기까지. 각각의 생식세포의 유전자형에서 대문자의 개수가 이렇게 나타나는 확률을 전부 다 세팅을 끝마쳤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됩니다. 6, 5, 4 이런 식으로요. 5, 4, 3, 4, 3, 2, 3, 2, 1. 얘네끼리 교배를 하면은 이런 형태의 표현형 세팅이 나오겠죠. 그쵸? 자, 아버지와 같을 확률이었어, 표현형이. 대문자 몇 개? 4개짜리. 대문자 몇 개?
4개짜리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얘가 나타날 확률 얼마입니까? 얘랑 얘랑 곱하면 되지. 8, 4, 32분의 1입니다. 얘가 나타날 확률은 8, 4, 32분의 3입니다. 그쵸? 아이고 3이래. 이렇게 이 3은 6이죠. 죄송합니다. 얘는 계산하시면은 8, 4, 32분의 3일은 3입니다. 각각의 사건들은 전부 다 같이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다. 즉 분류된 사건이다. 합사건이다. 전부 다 더하면은 32분의 6, 7, 8, 9, 10이 되고요. 확률은 16분의 5가 되더라.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시나요? 자, 이 방법이 이제 익숙해져서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만약에 자, 독립이라고 했어. 얘네들은 다 독립이라 했어. 자, 그러면 컨비네이션, 조합을 써서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조합을 써서요. 자, 이거는 되셨죠? 그러면은 전부 다 지우고 어이구, 이거 지워야 돼. 퍼넷으로 하는 거 봤으니까 이제 컨비네이션으로 해결하는 법을 한번 볼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이고, 이거 노란색으로 할게요. 자손에서 날 수 있는 전체 유전자형의 개수가 얼마더냐 라고 한다면은, 자, 여기서 몇 개 나온다고? 4개 나온다고요. 여기서 4개 나온다고요. 여기서 몇 개 나온다고요? 8개 나온다고요. 4, 8에 32개입니다. 전체 나타낼 수 있는 경우는 유전자의 개수는 32개입니다. 자, 자손은 6개의 유전자 중에서 라지를 몇 개 가져야 된다고? 4개를 가져야 된다고요. 5개 중에서 라지 몇 개를 가져야 된다고요? 6개 중에서 라지 몇 개 가져야 된다고? 4개를 가져야 된다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아빠의 유전자형이 이거라는 게 문제지. 왜? 라지가 2개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손 입장에서는 아빠한테서 라지비를 무조건 하나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 됐죠? 그러면 라지비는 하나 이미 정해진 거 아닌가? 자식 입장에서는? 그쵸? 아빠한테서 무조건 라지비가 하나는 내려와야 되니까 자손 입장에서는 라지비를 하나를 무조건 셀렉팅 당할 문이 강제입니다, 이건. 그럼 몇 가지 중에서 골라야 되는 거야? 결국 5개 중에서 라지를 3개 고르는 게 격이 돼버렸지. 뭐라고요? 5개, 내가 셀렉할 수 있는 5개 중에서 라지 몇 개 가져야 된다고? 대문자 4개를 가지려면 나머지 5개 중에서 3개를 가지면 된다고요. 됐죠? 이 가지수가 몇 개입니까? 5, 4, 3, 3, 2, 1 하니까 10가지예요. 따라서 아버지와 같을 확률은 전체 유전자형 32개 중에서 몇 가지? 10가지가 해당이 되더라.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구할 수도 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컨비네이션을 쓸 때는 언제일 때? 바로 저기 각각의 유전자가 모두 독립일 때, 각각의 유전자가 모두 독립일 때 이렇게 컨비네이션, 조합을 사용할 수가 있더라. 자, 여기까지 이제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연습 문제를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람의 유전 파트는 이제 넘어서 이제 돌연변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느라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